방식. 모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율이 극히 낮습니다. 왜냐면 거기 터졌다면 다 죽으니까. 네?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선 보호 방식은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향은 매우 커서 대규모 사고로 진전할 우려가 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후비보호는 무조건 다 거리입니다. 후비보호를 한다 그러면 거리 개전 방식이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모선보호 개전 방식 3, 4, 5, 1, 5, 4. 근데 딱 보니까 전압이 제가 주라고 그랬죠. 전압이. 압류 방유 한차로 외웠던 것도 뭐냐면 전압이 줍니다. 전류 차동 방식은 약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임피던스든 뭐든지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상 비교 개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로 그 소제목으로 보여줬던 데 보면은 여기서도 전압 차동 방식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들을 모선 보호 방식 보면은 위상 비교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3, 4, 5, 7, 6, 5, 1, 5, 4 이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표로 해가지고 좀 더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모선의 종류가 뭐다? 모선 보호 방식에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모선 보호 방식에서도 모선의 종류를 설명했듯이 여러분들 모선 보호 방식을 물어보면은 모선이라는 정의는 어떻게 되고 모선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떤 보호 방식을 사용합니다라고 개요에서 한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모선 보호 방식의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765나 345나 154에서는 어떤 보호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발전기 보호 개전 방식. 요게 한 2000년도에 나왔던 그 전력기술협회 잡지에 보면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내부 고장, 외부 고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별 내용은 없는데 87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7에. 발전기가 있으면은 그 양쪽에 개전기를 아까 보시는 것처럼 차동 개전기를 걸어서 썼다 이겁니다. 1차 측의 CT, 2차 측의 CT를 이용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겁니다. 여기 CT 하나 있었죠? 이쪽에 CT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보이시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림을 여기서 이번에 나왔던 거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87T, OCR, 뭐 UVR, 뭐 그다음에 계잘 항실, 그다음 여기 지락보호를 하는 부분. 지락보호는 요쪽에다 이제 지락보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OCR, 여기다 PT를 걸어가지고 전압을 불어주면 OVG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은 겁니다. 아니면 또 여기다 관통용 ZC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으면 OCGR이 되는 거고. 외부 고장 뭐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에 대한 자료를 보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 보호 방식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발전기 보호 방식이 한전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보호 방식 할 때도 발전기 특성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특성이 차가도 과도 동기별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눠져 있다.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이렇게 전개 가단 역발 속좌표 했던 거죠. 건선에 대한 단락 지락 불평형 과여자 여기서 3이 붙은 거는 이제 전압 레벨입니다. 3, 4, 5, 뭐 7, 6, 5 이렇게 레벨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5, 3 나와있죠. 전압이 더 높은 대역, 전압이 낮은 대역, 또 낮은 대역에는 100단위로 나갑니다. 이렇게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7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전에 가서 보시면 차단계 번호가 700번대가 있고요. 500번대가 있고 300번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압별로 752, 뭐 752의 A, 뭐 752의 B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존을 얘기하는데 700은 어떤 전압 레벨, 그 다음에 두세 번째는 이제 어떤 그 번호가 되는 거고, A, B는 이제 구역이 되는 거고. 여기 아까 나왔죠. 359가 있죠. 59가 있는데 이제 359 다시 1, 2, 3이 나옵니다. 요거 자료는 보내드리니까 참조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고, 저도 이걸 다 읽어봤는데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걸 요약해놓은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N1, N2, N3 N1은 기본판만 됩니다. 왜? 100%를 다 보호를 못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냥 얘기가 나온 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전류가 흘러가 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구간 요 5% 구간은 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류가 작겠죠. 작으니까 제대로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요 95% 구간은 보호를 한다고 해서 이제 9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있는데
접지로부터 가른 작은 쪽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도 그 전압이 조금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그 임피던스에 걸린, 지락이 나면은 그 임피던스에 걸린 만큼의 전압이 발생할 텐데 그 전압이 작으니까 얘가 감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동작을 못하겠죠. 근데 그거 요상부터 되면은 어느 정도 전압이 발생되니까 나머지 전체 부분에서 이 5%를 제외한 나머지 95% 구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95%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100%는 다 보호할 수 있다. 요 조그만 구간도. 근데 그거는 상용주파로가 아니라 3조파를 여기다 흘려줬을 때 여기에 대한 것들을 3조파가 흘려지면은 어차피 검출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전력선을 할 때 상용주파도 흘려주고 고주파도 흘려준다고 그랬죠. 얘는 주파수가 적은 3조파를 흘려줬다는 얘기죠. 얘도 고조파입니다. 왜? 60Hz가 아닌 180Hz를 흘려줬을 때. 지락이 나면은 영상전류가 흐르니까, 예? 그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영상전류는 3조파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3조파를 흘려주고 있다가 그게 지락이 나면 그 회로가 나는 3조파 발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락이 나면은 그 선로가 땅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3조파 발생기가 3조파를 흘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회로가 형성이 되니까 그 3조파를 검출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 그 구간, 나머지 보호가 안 되는 5% 구간에서도 지락이 났구나라는 알고, 발전기를 정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요게 69N-2는 3조파니까 N3로 외우시면 됩니다. 3조파니까. N2는 60Hz 이하인데, 얘가 20Hz나 30Hz입니다. 그래서 2로 외워주셔도 되는데, 처음에 기동할 때는 발전기가 제주파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격 속도가 안 나오니까 주파수다가 안 나온다고요. 아까 V하고 F 나왔죠? 과외제에서. 전압이 안 올라가니까 그 주파수 대역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기동할 때는 전압이 안 나오니까 주파수 대역이 낮은 주파수 대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20Hz나 30Hz. 그때 사고가 나면 그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거기서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동 시에 지락이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지락이 났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어렵게 아까 보시면 억제 코일, 동작 코일 해가지고 설명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100V, 80V, 50V 이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이 내용을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 동기탈조 시 응동이 됐는지, 동기탈조가 되면 이렇게 그 궤적이 되는데 중부와 경부하별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 역상에서는 K팩터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연구반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키워드부터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반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걸 다 보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뭐 이따가 또 나오니까요. 변압기는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을 이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전류 보호 방식. 요건 정기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는 정기적인 부분만 나왔지, 예? 어떤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다른 답안지를 좀 보시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상 30에서 35%. 사실 인터포징 CT도 있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건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다른 답안지를 보시라는 얘기죠. 저희가 보내드리는. 근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살릴 때 여자의 돌입전류도 크다 보니까 개전기가 오동작을 일으킨다. 그 돌입전류, 여자 돌입전류의 파형은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2조파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외형파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애울 때 변압기 여자 돌입전류에 대한 대책 해가지고 예? 트감고비로 외웠습니다. 트감고비 키워드를 트림 낙법, 감도저하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트립 감도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여자 돌입전류가 들어갈 때 예? 트립을 락한다. 그러면 시간 동안 왜냐면 처음에 어느 정도는 여자 돌입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니까 온 되면은 한 1초 동안은 아니 2초 동안은 너는 OCR 동작하지 마라. 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OCR 동작하지 마라. 이게 트립을 락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감도를 조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 시간 동안은 얘가 뭔가 크기가 들어올 텐데, 그때는 뭔가 들어오면은 알고리즘에서 너 그 값 무조건 반으로 줄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값 10분의 1로 줄여. 아니면 그 값 15% 이상일 때만 동작해. 이런 식으로. 고조파가 15% 이상 들어오면은 너는 동작하지 마. 이렇게. 왜냐면 그 안에는 고조파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들어가면 고조파 대칭파, 고조파, 비대칭파 해가지고 고조파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 특강 비대칭파 저지법. 아까처럼 그 안에는 비대칭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얘가 2조파이기 때문에. 2조파나 5조파가 들어오거든요. 2조파라는 거는 고조파는 기본파의 정수배추파죠. 요게 1조파입니다. 2조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또 나눕니다. 하나, 둘. 그럼 얘가 봤을 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대칭이 안 되죠? 요거 기준을 봤을 때.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갔다가, 예? 여기서 쪼개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로 봤을 땐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요걸 이렇게, 예? 대칭이라는 거는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 봤을 때 대칭이죠? 얘는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비대칭이라는 얘기죠. 근데 3조파 같은 경우는 세 번이 나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크기는 3분의 1로 줄고 하나, 둘, 셋.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대칭이죠. 얘도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럼 얘를 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얘도 이렇게 부르고. 근데 얘는 위상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는 거예요. 위상에 따라서 아까 크레스트 팩터 이렇게 나왔죠? 위상에 따라서 얘가 고조파가 막 증폭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조파 필터를 사용해서 고조파를 뽑아내고 그거를 억제 코일을 흘려주면서 계전기의 억제력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차라리 다른 답안지를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1시까지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선 사고, 전류 차동 개전 방식, 전압 차동 개전 방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 비교 방식 나와 있고 그 뒤에 방향 비교 방식, 압류 방위 환차, 환상이나 차표 모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주로 이 4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 차동 개전 방식에는 외부 고장에서 모선에 유입하는 전류의 합계와 유출하는 전류의 합계가 총계가 틀리다는, 아까 비율 차동처럼 전류의 차동을 보는 겁니다. 근데 비율 차동은 그거의 비율을 보는 거고 얘는 전류의 차동을 보는 거고, 그런데 이 방식은 CT 특성의 불균형 또는 과전류 영역에서 특성 차등에서 외부 고장에서 동작 코일에 오동작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차동의 비율을 이용해서 억제력을 주도로 한 비율 차동 개전 방식을 사용한다. 전류의 크기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CT가 틀리다는 얘기죠. 똑같은 CT를 만들어도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비율 차동 개전기용 CT는 별도로 씁니다. 포화가 되지 않는 부분. 모선보호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모선보호용 CT를 별도로 다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체크존, 데드존 해가지고 좀 내용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해가지고 존원, 존투 해가지고 나눠서 그 존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모선보호 방식 같은 건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선을 전체적으로 보호한다,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전압 차동 방식은 이 차동회로에 전류 개전기를 넣어가지고 전압이 인가돼서 동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요? 모선보호에서는 전압 차동 방식을 더 많이 쓴다고요. 오동작이 안 일어나니까. 전류 개전기는 전류 차동은 오동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류 방위 환차에서 제가 전압을 왜 앞으로 넣었다고요? 방향 비교, 위상 비교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동작 때문에 넣은 겁니다. 보시고요. 10-6 여기서 환산한 거. 이런 유형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차단기 쪽으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집니다. 차단기 A의 왼쪽에서 나타나는 구멍,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구멍. 이때는 이제 왼쪽에서 나타냈을 때는 요 차단기 왼쪽에서는 요거만 들어옵니다. 5%짜리 하나만.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나타냈을 때 이쪽에서 2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단기는 양쪽에 그 고장전류에 견뎌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왼쪽 부분, 얘는 오른쪽 부분을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 차단기 B쪽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하나죠. 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두 개로 계산한 겁니다. 임피던스를 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직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고장전류 계산했던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니까요. 이제 10-7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어렵지는 않은데, 왜냐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왜냐면 환산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얘도 보시면 10MV로 다 환산을 했습니다. 그럼 기준 용량이 어디에 간다고요? 다 위에. 이거 기준 용량을 위에 더한 다음에 그거를 임피던스를 합계를 넣어가지고 기준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고장 전류 값이고, 그 값들을 발전기가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병렬 고장이니까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고장 전류 합계도 기준 전류 때 이만큼의 고장 전류가 들어올 수 있다라 해가지고 그걸 합계로 넣어서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이제 10-8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리액턴스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여기도 이제 단람 영상을 이용해서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고장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면 안 되게끔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걸 계산한 거죠. 여기서 여기 150MV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때 X값을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는 글쎄 한 번인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는 연습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변전 설비 아까 보셨던 송변전 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송전설비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 고장 현황이 어떻게 된다. 과방 거피 나와있죠. 송전선. 그래서 아까 봤던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과전류, 방향과전류, 거리개전 방식, 파일럿 개전 방식, 재폐로 보호 개전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버커렌트가 들어가는 부분만 보면 되고요. 예? 과전류 개전 방식 할 때 아까처럼 이런 그림이 있었죠? 방환명 해가지고 방사상, 환상성, 환선 방식, 그 다음에 병행이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시, 정정례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림만 보시기 위해서 반환시 나와있죠? 반환시, 강반환시 나와있고요. 넘어가고 방향성, 과전류 요게 이제 거리개전 방식입니다. 존원, 존투, 존슬인데 얘가 1번, 2번, 3번이면 뭐라고요? 80%, 150%, 220% 3단계 거리개전 방식을 또 설명해줘야지만 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얘는 뭐고 얘는 뭐냐면 송전선로는 임피던스를 작아야지만 됩니다. 작아야 되는데 리액턴스 성분은 일정합니다. 그럼 임피던스를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R값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R값이 작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R값이. X값은 일정하고. 그 R값이 크다는 건 뭐냐? 유효전력분 손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유효분 손실이. 무효분 손실을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송전선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효전류하고 무효전류를 같이 보내주나요? 유효전류를 주로 보내주죠. 예, 무효분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용가 쪽에, 변압기 쪽에 아니면 수용가 쪽에 콘덴서 안에 무효분을 조정해서 역류를 보상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괄 보상 방식, 선택 차단 방식, 말단의 집중 보상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역류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85%에서 90%까지는 페널티, 95에서 95%는 그 인센티브를 줬죠. 근데 진상 95%부터 진상 60%까지 페널티를 더 매깁니다, 지금. 그런 것들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또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송전선로의 거리개전기의 임피던스 이런 영역이고 거기서 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납니다. 근데 부하 측, 동기를 한다는 건 부하 측에서 동기를 해서 운전을 하죠. 그럼 부하 측에서는 사고 나면 여기서, 요때에서 임피던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기 탈주가 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또 중도하시는 얘가 이쪽으로 가서 임피던스 계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기 탈주 시 응용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을 거리개전기에서 짜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쪽 영역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줄여놨죠. 끝에가. 그러니까 얘가 임피던스가 부하단에서 임피던스가 지나가는 영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계좌 상실 같은 경우, 계좌가 상실이 되면 부하 측에서 있던 부분이 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2분의 1 XG 이상의 요게 영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부하단에서 영역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하가 작을 때는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예? 부하가 클 때는 중부할 때는 얘가 바깥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리효과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아크 저항에 의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얘,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가 됐죠, 지금. 예? 아크 저항에 의해서 거리 계진기 오동작 한다고.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아크 저항에 의해서. 예? 전압상실 시 오동작, 동기탈출 시 동작, 뭐 현상들 이런 것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85% 또는 80%, 150%, 225%. 뭐 조놈별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 리액턴스, 임피던스형, 옵셋형, 사변형, 렌즈형, 토마토형 이게 나와있죠. 모하고 리액턴스형을 조합을 했다는 얘기죠. 조논, 존투, 존3를 방향비교 트립 저지 방식 나와있죠. 전송 차단 방식, 아까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전류 차단 방식, 아까 그 디지털 계정기에서 EAP, FS, MHD 연출 나왔죠? 먹스를 통해가지고, 이건 디지털이라는 얘기죠. 전류 차단 방식, 동기 탈조, 트립 저지, 뭐, PT 전압상실 시 대책, 스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단상제표로, 다상제표로 아까 나왔죠? 이게 전체가 60Hz라고. 50, 12, 31, 6, 이거 아까 나왔죠? 숫자로만.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는 겁니다. 모선보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존으로 나눠서 체크존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데드존이 또 나옵니다. 데드존은 서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예? 데드존 하면 저기를 하더라고요. 만화책에 보면 데드존이라고 만화 나오거든요. 후크선장처럼 된 애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플러스 메이트인가? 만화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저도 애들 만화 가끔씩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 책들도 같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게, 요거를 한번 보면은, 화력발전소의 터빈 및 발전기 보호 방식.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고정작, 건선의 단락, 지락. 지락 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계좌건선이 지락 났는데, 계좌건선의 지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단위식하고 비단위식이. 직류준척식, 브릿지식.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단위식하고 비단위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되고. 과전압은 전압을 봐주시면 되고요. 모터링 같은 경우는 왜 모터링이 문제가 되냐면요. 발전기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뭔가 전압을 받아가지고 발전기 자기 여자현상하고 똑같죠. 밖에서 스스로 여자돼가지고 도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받아서 동작해야 되는데 뭔가 언밸런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한전이 공급을 하고 발전기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얘가 뭔가 입력이 들어오는데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받아들여서 동작을 하겠죠. 전동기로 동작하면 얘가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왜? 전격 속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뭔가 이제 전류를 받아들여서 얘가 동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피드가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 축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여기서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이 뒷부분이 나갔는데 이 입력이 없는데 얘는 이걸 유지를 하죠. 그럼 얘는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는 돌죠. 그럼 얘하고 얘가 언밸런스가 안 맞죠. 모터링이 됐다는 게 얘는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입력 부분이 안 도니까 얘가 안 맞으니까 이쪽 축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이. 모터링 현상적은 그런 거고,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발전기, 역전력 계전기를 사용한다든가, 그거는, 나는 발전하는 거는 지금 밑으로 발전하든가 위로 발전하고 있죠. 내가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전류가 들어온다는 건 얘가 입력이 안 들어가서 얘가 전기를 발생을 못하니까 거꾸로 모터링 현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전기에서는 역전력을 사용을 하고요. 병렬운전 조작하기 같을 때 하는 거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병렬운전을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수용가에서는
여기서 남는 전기를 발생해서 쓰고 모자라는 전기만 이쪽에서 받아서 쓰죠. 그런데 얘가 한전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 차단기를 끊어줘야 되는데 얘가 용량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서 팔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무효전력이 이렇게 갑니다. 무효전력이. 유효전력은 상관은 없는데 무효전력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왜? 왜냐면 무효전력을 보내줄 일이 없거든요. 한전에다가. 왜? 우리 쓰기 바쁜데 여기. 발전기에서 발생된 무효전력을. 근데 여기서 사고 나면 무효전력이 흐릅니다. 그러면 한전에선 차단기가 떨어졌으니까 그 무효분을 발전기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무효분이. 그래서 그 무효분을 32Q로 해가지고 32P는 유효전류고 32Q는 무효전류니까 그 32Q의 무효분을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역전력 계지니까. 근데 이제 32P 같은 것도 세팅을 해서 나는 한전하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하면서 나는 한전으로 역송 안 할 거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차단됐는데 얘가 차단이 안 되면은 여기로 거꾸로 공급을 하니까 뭡니까? 예, 배전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활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끊어졌는데 뭔가 선로에서 전류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작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32PQ 등을 이용해서 배전선로나 송전선로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역전력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전기자 건선의 단락실화 이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 변압기 접지식 여기 나왔죠? 비단이식. 비단이식이 차단기가 있다고요. 헷갈리신데 왜 차단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단기가 있는 걸 비단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물어봤죠. 한전에 계신 분들. 왜 차단기가 있는 게 비단이식입니까? 그랬더니 차단기가 없는 거는 이렇게 단위식으로 이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차단기가 있는 거는 단위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비단위식이다. 차단기가 없는 거는 그 한 개 섹션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걔가 단위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차단기가 없는 게 비단위식. 차단기가 있는 건, 차단기가 있는 게 비단위식. 차단기가 없으니까 그거별로 따로따로 돼 있을 거니까 단위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방식이 틀리는데 비단식에 대한 지락보. 비단이다 보니까 여기 차단기가 있으니까 1차 측하고 2차 측을 뭔가 연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단위식에서는 아까처럼 연결하는 부분이 없죠. 차단기가 없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여기 했던 게 뭐 직류 중첩식, 뭐 브릿지식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비율차단 계정기, 탭, 동작 원리, 그림들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변압기 보호 방식, 차동, 비율차동, 그리고 기계적인, 부홀주, 여기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부홀주 아까 콘서베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변압기 상부에 콘서베이트가 있고, 콘서베이트 사이에 관이 있는데, 그 관 사이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그럼 오일이 몇 도라고요? 250도에 300도씩. 오일이 끓어오릅니다. 평상시 때 온도 몇 도라고요? 55도. 알람이 55도입니다. 근데 그게 55도라는 게 사실 주변 온도 40도를 고려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95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도 미만에 그걸 가지고 55도나 뭐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알람 타켓 치고 그 이상 되면 트립을 내보냅니다. 트립이 뭐 95도, 105도에 트립이 나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플러스 주변 온도를 하게 되면 한 145도에 트립이 나간다는 얘기죠. 변압기는 250도 되면은 오일은 불 붙습니다. 그 전에 끊어줘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일이 올라가다 보면은 끓어오른다는 얘기죠. 열이 발생하면. 그럼 가스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스가 발생하면 얘 오일도 올라가지만 그 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스가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지는 부분이 생기면 얘는 알람. 근데 끓어오르는 부분. 가스가 나오는 게 더 좋겠죠. 네? 수증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물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에서 얘가 경보를 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은 유량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단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콘서베이터 안에 이렇게 방울 같은 게 2개 달려 있습니다. 호도 정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호도 정도의 크기. 딱 시계. 근데 그거는 충격 압력 같은 건 터져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건 가스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압력이 나왔을 때 그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지 않으면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빼주면서 압력이 밀어지면서 얘가 밀어지니까 압력이 약하게 흐를 때는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압력이 세게 일어나면은 얘가 탁 밀면서 요도 밀어가지고 접점이 붙어서 터진다. 이 얘기입니다. 방압장치는 그거를 터트리기 위한 부분. 방압변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장갑차 뚜껑 열듯이 장갑차 보면 맨홀 뚜껑처럼 돼 있죠? 그거 열고 나오죠? 변압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방압변이 그 위에 맨홀 뚜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UF 형태의 것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방압변이고, 그걸로 안 돼 있는 건 이렇게 배수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거꾸로 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뭔가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게 송전솔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송유관입니다. 송유관. 송유관 중간중간에 가스압을 이제 배출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주유소 채워놓고 구멍 뚫어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터트려가지고 불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살금살금 빼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송유관에 보내는 양인데 받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송유관이 세다 보니까 중간중간 부식이 일어나서 조금씩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빠지는 걸 보고 얘네들이 추적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많이 빼보면 그래서 이제 아는 거죠. 건선원덕에 유면원덕에 있고요. 비일차등기 오동작 원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이게 방향 비교, 위상 비교 나오는 부분인데 위상 비교가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차평보선은 차평보선이 있고요. 그런 그림을 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과방거피제에서 뭐라고요? 이렇게 다 써주시라고 이렇게 처음에 송전선 보호 방식을 설명하셔. 보호 방식의 종류가 있고 여기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거리 계전 방식의 원리와 동작 특성 설명하셔. 그러면 이제 거리 계전기, 정기적 거리, PTB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거리 계전기의 동작 특성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신 3단계 시한 특성 85%, 150%, 225%. 근데 저는 80, 150, 220으로 외웁니다. 80이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단락은 80, 지락은 75라고 한전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85가 또 있습니다. 임피던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고. 리액턴스형, 그 다음에 변형 임피던스형, 모형, 옵셋 모형. 아까 그 그림들이 있죠. 그럼 거리 계전기가 나오면 거리 계전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 계전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써주시라고요. 여기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뭐라고요? 문제점. 아분가전 직동 다타. 아분가전 직동 다타. 나오죠? 이걸 써주시면 요거만 보여도 한 페이지 되죠? 아까 25점을 쓸 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써주시면 20점대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10점짜리로도 풀어서 쓰시는 훈련을 하고 묶어서 25점짜리를 쓰시는 훈련도 하시고요. 분류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분류효과도 그림을 하나 그리시라는 얘기죠. 아까 분류효과에 대한 5동작 있었죠? 예? 아분가전 직동타타에서 두 번째가 분류효과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기가 힘들면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라고요. 그럼 설명이 됩니다. 직류분에 의한 5동작 설명 나와 있고요. 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반성파. 아까 보시는 거 반성한다는 게 서로 송수신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들.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이 보시면 됩니다. CC 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요? 내부 사고시. 접종을 폐쇄한다. 보내주고 받는다. 트립 저지를 한다. 외부 사고시. 외부 사고라는 트립 저지한다는 건 너 떨어지지 마. 여기 뭐냐면 여기서 사고 났으니까 너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얘도 너 떨어지지 마라고 보내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사고 나면 너 떨어지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보내지지 마. 그러니까 떨어지지 마라는 부분이 안 나가니까 얘는 떨어지겠죠. 얘는 또 이쪽에서 서로 방향을 바라봤을 때 방향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얘는 반송파 저주로 해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EFS, MHD 연출, 입력, 로페스 필터, SH, 샘플링 홀더, 멀티플라이, AD 변환기, 그 다음에 펄스를 변환해주고, 변조, 복조. 그게, 아까 모듈레이트, 디모듈레이트가 변조, 복도입니다. 모뎀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모뎀이라는 게 앞에 MO가 모듈레이트이고, DEM이 디모듈레이트입니다. 모뎀이라는 게 어떻게, 전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비에서 변조도 하고 복조도 한다는 얘기죠. 받아서 변환도 해주고, 보낼 때 변환도 해주고, 저쪽에서 온 신호를 받아가지고 복조도 거꾸로 보내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등 보호 기능,
자기 진단 기능. 그래서 디지털 보호 계정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기능이 뭐냐? 보통이자 해주셨었죠. 보호 기능, 통신 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 기능, 자기 진단 기능.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이 뭐냐? 다소, 경고, 융종, 다기능, 소용량, 소부담, 뭐 다소, 경제성 있다. 다소, 고신뢰도, 고기능, 다소, 경고, 융통성 있다. 저부담이다. 뭐 이렇게. 써서 한 거, 써지 약하다. 사용기간이 길지가 않다. 항원항습이 필요하다. 뭐 고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일럿 계정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헤르츠로 나와있죠. 요건 기가헤르츠로 되어 있죠. 요건 메가헤르츠로 되어 있죠. 내용들이 또 틀리죠. 아까 그 단위가 없었는데 헤르츠도 있고 기가헤르츠, 킬로헤르츠도 있고 메가헤르츠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웨이브는 뭐라고요? 마이크로니까 아까 저기가 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메가헤르츠 때고요. 파일럿 와이어는 뭐라고요? 상형주파가 간다고 그랬죠? 별도의 선을 꺼서 거기다가 상형주파를 흘려진다고 그랬으니까 50에서 300Hz가 되는 거고, 캐리어는 전력선을 이용하거나 통신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전력선에 흐르는 상형주파보다는 좀 큰 부분을 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0이나 300kHz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아까 전자파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메가헤르츠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시라고요. 디지털 계정기 전표부 해가지고 전류파형을 표본하고 부호하고 양자해가지고 가라. 입, F, S, M, A, D, 연추. 이렇게 외웠던 거고. 여기 다소, 경고, 융조, 다소, 경고, 융조, 써사항고, 보통이자. 이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외워주시면 된다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비대칭파, 저지법, 고주파, 억제법 이렇게 설명 나와있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식사들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통신관 4층에 가서 이제 81회, 83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변전소 부분을 합니다. 변전소의 역할이 뭐냐? 구비조건이 뭐냐? 이런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구비조건 같은 거 나오니까요, 또. 역할은 뭔지, 목적은 뭔지, 특성은 뭔지, 이런 내용들. 그 부분 보시고 예제 같은 것들도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